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2023년 주식시장 시작부터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 한 해를 굉장히 의미하는 그런 키워드 중에 태조 이방원이 있는데 오늘 그 태조 이방원 중에서 무려 조방원을 담당했던 분을 모시고 2023년 어떤지 한번 이 안에 또 다크호스가 있다고 해서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태조 이방원에서 무려 조방원을 담당하시는 이거 섹터가 몇 개인 거예요. 이봉진 팀장님을 모시고 네. 2022년 성과와 또 2023년의 기대주 또는 다크호스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의 조방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봉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섹터가 무려 조선, 방산, 원전, 뭐 진짜 어마어마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일단 굉장히 바쁘셨겠죠? 예. 역대급으로 바빴던 한 해였던 것 올해는 같습니다. 좀 바쁘세요? 올해도 바빠야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올해도 전반적으로 조선방산 원자력 섹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뭐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네. 좀 주요한 변곡점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네네. 여전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섹터들 좀 뭐 부지런히 또 짚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얘기하셨던 그런 예. 방산 쪽이라던가 예. 이런 부분에서 2022년은 조선도 그렇고 성과나 변화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맞아요. 근데 또 작년 말에 또 재밌는 자료를 쓰셔가지고 뭐 다 좋았던 게 아니고 네. 일부 안 좋았던 것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2023년에 다크호스가 예. 될 것 같다 또 약간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으네요. 예, 일단 이게 뭐 이 연간 단위로 끊어서 봤을 때 그 개별 주식의 주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계속 그 업종 내에서 꼴찌를 하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뭐 조선 방산 원자력 이렇게 그러니까 원자력 중에서도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쪽이 전력기기다 보니까 네. 조선 방산 전력기기 요 세 개 섹터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안에서도 굉장히 주가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들이 있었던 반면에 네. 또 상대적으로 또 수익률이 약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약했던 종목들이 과연 올해에도 그 업종 내에서 좀 부진한 수익률이 계속 될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제 한번 좀 살펴본 거죠. 네네. 예.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먼저 조선업종을 가지고 조선업종인지 아무래도 상장되어 있었던 종목들이 그 상장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네. 과거 뭐 10년 이상의 이렇게 연도별 수익률을 끊어 보니까 네. 특정 연도에 수익률이 가장 낮았던 종목이 다음 해에도 수익률이 낮았던 적은 없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조선 상장 업체들이라고 하면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네. 삼성중공업, 뭐 대조해양, 대우조선해양, 미포조선 네 종목이 네. 있잖아요. 어느 해에 4등을 했던 종목이 다음 해에도 4등을 했던 적은 딱 한 번 있는 게 네. 대우조선해양이 2021년과 2022년에 4등을 한 게 그럼 유일하고요. 그렇구나. 대우조선해양 2년 연속 최저 그렇죠. 성과를 기록을 했던 거네요. 그게 가장 유일했던 예고요. 나머지를 살펴보면 4등 했던 종목들이 1등, 다음에 1등이 된 해도 2번이나 있었고 4등을 했던 종목이 2등을 했던 그 해가 5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2022년에 수익률이 좀 부진했던 종목들 다크호스라고 해서 네.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네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약간 좀 퀀트 베이스의 그렇죠. 접근이시지만 예. 또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니까 맞습니다. 바텀업을 좀 보셨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생각하시는 조선의 다크호스는 뭐죠? 조선의 다크호스는 대우조선해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2년 연속 성과가 4등. 한번 들어볼까요? 대우조선해양이 네. 올해는 좀 다크호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경마에서 얘기할 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말이 우승을 하면 다크호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우조선해양이 다크호스가 될 만한 호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올해 이제 조선 업종에서 가장 기대하는 게 그 실적 턴어라운드잖아요. 그동안 이제 선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실적들이 그동안 적자 국면 또는 아직 낮은 그 뭐 BEP 수준의 영업이익률 수준에서는 이제 확실히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된다가 네. 조선 업종을 보는 이제 가장 긍정적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사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이 3분기에만 영업 적자를 6,300억이나 냈어요. 네. 특히 이제 해양 쪽에서 대규모 충당금들을 좀 쌓으면서 손실이 많이 났는데 대체로 보면 뭐 흔히 우리가 빅베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렇게 대규모 적자가 난 회사들 같은 경우에 다음 연도에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그건 건설도 그렇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대표적으로 또 이게 이제 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인수랑도 맞물려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예전에 이제 2015년에 삼성 테크윈이 한화그룹으로 인수됐던 해를 보면 네. 2015년 2분기에 삼성 테크윈, 그러니까 현재의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죠.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대규모 적자를 냅니다. 예, 대규모 적자를 냈는데 그 이후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이슈로 주가 수익률이 코스피를 굉장히 앞섰어요. 네. 대략 한 6개 분기 동안이나.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지난해 3분기에 대우조선해양이 적자가 많이 났지만 올해는 건조 선가도 많이 올라갈 거고 뭐 그런 점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조선업종 내에서 가장 좀 핫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대우조선해양이 그러니까는 인수를 앞두고 좀 빅베스를 했으니까 인수 이후에는 성과가 좀 좋아질 그렇죠. 수밖에 없어 예.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예. 펀더멘털리 어차피 좋아질 거인데 빅베스를 한번 그렇죠. 인수 전에 일단 회계는 깨끗해져야지 되니까요. 맞아요. 그런 게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한화그룹으로 인수되면서 일단 사실은 조선업종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해 적자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네. 자본 확충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한화그룹이 2조 원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네. 이제 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희석 효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미 다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뭔가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라는 점에서도 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그룹에서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뒤에 여러 가지 그동안 사실은 대우조선해양이 하지 못했던 시설 투자들을 네.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이제 조선소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뭐 경상 투자만 이루어지고 있고 수주는 많이 늘어났지만 도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증설을 크게 하지 않는 네. 상황이 되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은 그동안 못했던 시설 투자들을 진행함으로써 뭔가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네. 그런 효과도 다른 조선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효과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주가 수익률을 좀 견인하지 않겠느냐. 네. 예, 그런 점에서 조선업종에서 주목해 볼 만한 다크호스. 네, 그냥 굉장히 가능성 높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기업이 인수되기 전에 예. 실적 관련해서 회계를 굉장히 깔끔하게 하는 과정이 있고 또 그렇죠. 인수한 회사의 그렇죠. 또 전략이 있으니까 그 전략에 발맞춰서 성장하면서 이제 성과가 좋아지고 체질이 그렇죠. 바뀌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왔고 예. 대우는 건설도 그랬지만 뭐 대우건설 죄송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그 뭐 산업은행의 그 맞아요. 이제 그쪽이어가지고 아주 타이트하진 않았거든요. 그 경영이 경영이 아주 타이트하진 않고 맞아요. 좀 기술 지향적으로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막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민간 그룹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 목적의식을 갖는 그런 성장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켜볼 그렇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성장 전망이라고 하는 게 성장 전략이 수립되고 나면 또 이제 이 오너가 생긴 만큼 네. 되게 비전을 갖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는 네, 거죠.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벌써 조선만으로도 뭐 굉장히 다크호스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조방원이니까 또 방산 쪽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방사는 또 어떤 다크호스가 있으시죠? 방사는 또 올해 대부분 다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방산업종 내에서 수익률이 부진했던 기업이 하나시스템이에요. 유일하게 상대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한 기업이죠. 근데 이제 2021년 이제 유상증자 발표한 이후에 계속된 투자들을 집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숫자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숫자들은 지난해 3분기부터 이제 좀 부진해지기 시작했죠.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상대 수익률을 기록하게 만들었던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그동안 투자했던, 그러니까 이 회사 도대체 어디에 투자라는 거야? 어디에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숫자가 안 나와? 라고 봤던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걸 투자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UAM. 도심 그 항공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기체가 만들어져서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험 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이 회사가 정말 UAM을 만들어서 띄우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될 수 있고요. 그동안은 이제 우주에 대한 투자도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회사가 하나시스템인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그 영국의 원앱에 투자를 했었잖아요. 원앱이 저궤도 위성 통신 하겠다라고 했던 회사인데
그동안 이제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해서 위성을 쏘아 올리다가 네.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 발사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원앱이 이제 그동안 쏘아올리던 위성에 차질이 생겼었는데 네. 지난해 가을부터 원앱이 다시 위성 발사를 재개를 해서요. 어느새 12월 달 확인해 보니까 500기를 쏘아 올렸습니다. 위성을 벌써. 어마어마하게 네. 쏘네요, 진짜. 이 회사가 원앱이 이제 위성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목표로 한 게 648기의 위성을 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터넷 위성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내년도 올해죠. 예, 죄송합니다. 올해에 그 640기의 위성을 다 쏘아 올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원앱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 원앱이라는 회사는 이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위성통신 서비스를 하기보다는 기업이라든가 뭐 정부를 대상으로 한 네. 위성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현재 지금 좀 국방부 쪽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앱이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위성통신 서비스를 하네? 라고 하는 것도 또 연말로 네. 가면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의 투자와 인수에 대한 성과가 올해 나온다. 그렇죠. 그게 이제 실제로 우리 네네. 눈에 보이는 네. 무언가를 계속 보여줄 수 있다. 사실 하나 에어로 얘기하고 그 저희가 그 사업부별로 봤을 때도 예. 하나 시스템 얘기하면서 원앱 얘기를 하셨고 그렇죠. 막 로켓과 인공위성을 약간 저희가 얘기를 맞습니다.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2022년을 돌이켜 보면은 작년은 약간 뭔가 무기 수출의 한 해였던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우주 얘기가 별로 없었죠. 우주 얘기는 좀 지난해가. 없었죠. 맞아요. 저희가 막 그런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우주 얘기 없었는데 올해는 좀 그런 쪽에 성과가 우주 얘기가 나니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 말고도 이제 정부에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초소형 위성통신 사업, 네. 그 초소형 위성을 쏘아 올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지금 한화 시스템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 이제 그 DX 코리아 방산 전시회에서 한화 시스템이 직접 자체 제작한 그 초소형 위성을 네. 전시하기도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올해 아마 민간 기업 최초로 자체로 개발한 초소형 위성을 쏘아 올리는 이벤트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뭔가 숫자는 별로 안 좋고 네. 투자만 한다라고 네네네. 얘기했던 것들에서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회사여서 방산 쪽에서 다크호스로 보실만 하지 않을까. 진짜 그러네요. 사실 작년에 방사는 다 좋았는데 하나 시스템은 안 좋았던 거잖아요. 뭐 맞습니다. 넥스원, 에어로, 카이 다 그렇죠. 좋았는데 얘만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하나 시스템즈가 2023년에 굉장히 이 다크호스가 얘기 들어보니까 막 가슴이 막 그렇죠. 쿵쾅쿵쾅 거리는데 처음에 이제 퀀트베이스로 말씀드렸지만 네, 그랬는데 개별 그 역시 기업단으로, 기업은 바텀업 분석을 해야 돼요. 바텀업으로 역시 바텀업을 보더라도 해야 돼요. 네네. 꺼리들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퀀트에서 아이디어 얻었지만 밑에서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면 이제 전력 태주 이방 원전인데 아까 원전 전력 쪽이라고 전력기기. 전력기기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마지막은 또 어떤 기업인지. 전력기기 쪽은 올해 정말 원자력,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제 일종의 테마성 뭐 그렇게 주식시장에 좀 열풍이 불었는데 네. 원자력 발전소들을 짓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요지 서울과는 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들을 짓다 보니까 네. 이 생산된 전력을 도심 수요지로 보낼 때 초고압으로 송전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초고압과 송전 관련 업체들이 올해 2022년에는 굉장히 좀 핫했죠. 그게 대표적으로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이제 초고압 전력기기를 하는 기업들이라 네. 관심을 많이 받았던 거고요. 여기에 하나 더해서 이제 미국에서 그동안 전력 인프라, 미국의 전력 인프라가 사실은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네. 정전율이라든가 뭐 그 송전하는 과정에서 전력 손실률 같은 거 따져보면 이게 선진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전력 인프라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이제 2022년부터 굉장히 활발해졌는데 네. 미국이 내세운 조건이 바이 아메리카예요. 미국에서 네. 생산을 해야만 사주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또 거기에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네. 기대감으로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 두 개만 좋고 또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제 중저압 전력기기와 이제 좀 네네. 동남아나 유럽 쪽 베이스를 많이 갖고 있는 LS LS 일렉트릭은 또 일렉트릭이 그냥 소외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소외됨으로써 뭐 이렇게 숫자가 안 좋았느냐라고
라고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네. 작년에 2차 전지가 또 태조 이방원의 2위 아닙니까? 네, 예. 작년 2차 전지는 그냥 그렇죠. 왕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 2차 전지 업체들이 해외에 이제 공장을 증설하면서 그 공장에 이제 필요한 전력 기기들이 대체로 초고압이 아니에요. 네, 중저압 네. 전력 기기들이다 보니까 LS 일렉트릭이 그런 2차 전지 공장 쪽 물량을 많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수주 잔고가요. 전력 부분 수주 잔고가 2021년에 한 7천억 정도 수준이었다면 네. 이게 지난해 3분기 말로 1조 7천억까지 늘었어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4분기에도 이게 매출화 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대략 1년 이내에 매출이 이루어진다고 어마어마하네요.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에 LS 일렉트릭이 어떻게 보면 이제 4분기 숫자가 안 나왔지만 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그런 지금 분위기고요. 네네. 그 잔고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 이익치는 충분히 넘어서는 실적이 네.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적이 나올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은 이게 전기, 전력 그런 유틸리티 인프라에 대한 그 시장은 막 그러니까 원전 같은 어떤 테마성으로 아까 초고압 변전소나 발전 그런 송배전 같은 그런 컨셉은 아니더라도 이제 확대가 된다는 그 컨센서스는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는 컨센서스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지만 이제 완전 뾰족하지 않았던 맞습니다. 부분 때문에 예. 작년에 주목을 되게 못 받았었는데 맞습니다. 내실은 엄청 키우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태였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입증하게 되면 네. 상대 수익률이 다른 그러니까 그 초고압 전력기기를 하는 업체들만 보다 올해 뒤처질 이유가 결코 없다. 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전력기기 쪽에 다크호스로 LS 일렉트릭을 봤습니다. 이게 제가 진짜 그 이봉지 팀장님 모시면서 느끼는 건데 뭐 조선 방산의 원전 기계까지 다 커버하는데 이제 거기 메인 DC는 22년에 끝내놓고 이제 23년 다크호스까지 예. 거의 뭐 그 애널리스트의 거의 표준이라고 그런가요? 그 거의 생각이 납니다. 그냥 뚝 치면 나오는 수준이랄까? 그냥 요즘에 뭐 좋게 그 다크호스가 있습니다. 요거 사실 뭐 약간 이런 수준으로 그렇죠. 나오셔가지고 예. 거의 진짜 제가 현직에 있었을 때 그 최고 레벨 애널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정말요? 건들면 감사합니다. 그냥 좌자작 나오는 거의 이런 수준이었는데 그런 느낌을 굉장히 받아서 연초라 너무 덕담을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의 그런 게 느껴져요. 최고의 그 예. 반열에 이제 올라서 가지고 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설명도 되게 역시나 감사합니다. 잘하시고. 예. 근데 어쨌든 올해는 작년 같은 그런 한 해는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이 전반적으로 드는 가운데 작년에 좀 성과가 좋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뒤돌아보면은 조선은 좀 시클리컬 산업이고 실적이 올해는 좀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지만 수주에 대한 자신감은 좀 없는 거고 그렇지만 회사 레벨로 봤을 때는 대우조선해양은 그 인수 이후에 굉장히 그로스 전략을 잘 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반대로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하게 그렇죠.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올해가 성과가 나오는 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체력은 잘 쌓아놨는데 역시 셋 다 결국 실적주의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이제 실적은 실적이라고 하면 성과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뭔가 이제 아웃풋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는 올해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그러면 그냥 전반적으로 그 조선, 방산 그리고 원전 요 세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아웃룩은 어떠신 거죠? 조선은 좀 뉴트럴 의견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수주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역시 수주. 지난해만큼 수주가 나오긴 어렵다라고 네. 하는 점이 있고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건데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확실하나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실적이 나오느냐가 또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그런 네. 점에서 이제 조금 대우조선해양이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조선은 수주는 올해는 좀 줄어드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방산도 사실은 이제 뭐 종전에 대한 우려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해 이제 폴란드에서 워낙 또 많은 주문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것만큼의 수주들이 있을까라는 건데 올해도 제가 볼 때 방산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호주라든가 폴란드의 추가 수주,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들인 미국과 영국의 어떤 그 방산 무기 구매 프로젝트들의 진행 상황들이 업데이트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도 2024년도부터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방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 섹터 중에 여전히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섹터는 방산 방산이세요? 섹터이고요.
전력기기는 사실은 이게 좀 그동안 꾸준했죠. 네네. 예, 꾸준했고 마찬가지로 뭐 올해도 실적은 크게 그러니까 뭐 계속 좋아지는 그림들 나올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력기기에 대해서도 포지티브 긍정적인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현대일렉트릭이 작년에 너무 올라서 그렇지 예. 그냥 전력기계 쪽 자체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분야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되게 세 가지 저희가 다코스를 들었는데 셋 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려서 물론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뭐 이봉진 팀장이 쓰신 보고서도 보시고 다른 보고서도 보시면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그냥 섹터가 올해 조금 심심할 것 같다고 해서 그 안에 다코스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잘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이렇게 다음에도 이렇게 또 이봉진 팀장님 모시고 이 섹터가 조선 당상 이제 들을 게 많은데 한 개 한 개씩 좀 차근차근 들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새해 주식시장이 처음부터 쉽진 않은데 올해도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 같이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